네, 안녕하세요. 점유, 소유, 지문. 이 지문 어렵죠? 네, 이 지문을 혼자 한번 읽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드리고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네. 원래 뭐 항상 중요하듯이 1문단에서 약간 시간을 들이더라도 천천히 읽어 주셔야 됩니다. 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의 주인일까?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뭐란 정의하기 시작하죠. 점유가 뭘까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뜻한다. 근데 또 이제 소유는 우리가 알죠.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구분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런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그러니까 이 둘의 정확한 차이가 아직은 머릿속에 명확하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을 보고 알아들어야겠죠. 자,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치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라는 궁금증을 한번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A 딱 문제로 내기 위한 구분이라고 강조가 돼 있으니까 여기부터 약간 정보가 빡빡해지겠죠. 자,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말 그대로 직접 물리적이니까 직접 점유다. 이에 비해서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돌려달라 하는 그런 거는 그것도 사실상 지배 상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점유라는 뜻이죠. 근데 위에는 직접이었고 이번에는 반환을 해달라고 하는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 점유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진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둘 다 그 지배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모두 점유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게 공통점이라는 뜻이고 위에 그러면 써도 되고. 그래서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되게 이 문장을 가볍게 넘기기 쉬울 수 있는데 뭐뭐도 수행한다. 이런 데가 놓치고 가면은 시간을 되게 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를 공시한다는 기능이 있구나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기출에서 나중에 만나더라도 어떤 기능이 있다면은 가볍게 느끼지 마시고 약간 체크를 꼭 하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공시가 뭔지 모를까 생각하고 또 정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살려준 거예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공시는 또 뭐냐? 라는 궁금증을 가졌다면 또 여기서 멈출 수가 있었겠죠. 자,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점유라는 게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 물건 중에 예시죠. 예시 그러면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 얘네들이 동산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동산은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공시되는구나. 그럼 동산이 아닌 애들은 또 다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까지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엔 이렇다는 건 다른 경우엔 다른 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화제가 전환이 됐네요. 양도를 하는 화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새로운 테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가? 자, 양도와 양수, 매도와 매수 약간 비슷하잖아요. 매수가 뭐예요?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양수가 그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는데 이제 그 또 소유권 양도를 공시를 해야겠네요. 공시가 뭐였죠? 위에 알려줬죠?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알려줘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 한 번 더 반복이 됐네요. 여기서 이건 강조라는 뜻이고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라는 걸로 공시가 된대요. 어, 소유권을 양도하는 게 어, 점유 인도로 공시가 된다. 아직은 점유 인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해서 어, 지금 또 케이스가 딱 나뉘었네요. 그럼 간접 점유를 해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는 이제 점유 개정과 청구권 양도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에 대한 케이스는 아니고 간접 점유의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예시 중요하죠. 예시는 보통 문제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근데 이제 빌려 쓰는 걸 합의를 했어요. 그 뜻은 B는 이제 소유권을 양도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 피아노는 A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에게 피아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처럼 이제 직접 점유는 이제 갖고 있던 사람이 아직은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A가 아직은 갖고 있어요, 피아노를. 근데 주는 사람, B한테는 이제 점유 인도는 이루어진 거죠. 그게 바로 점유 개정이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주기로 했던 사람이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소유권은 넘겨받은 상태죠. 그게 점유 개정. 근데 그러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바로 딱 바뀝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죠. 한 편이 나오면.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뒀대요. 자기 건데, C 건데 D한테 맡겨뒀어요. 그러면 D는 직접 점유 상태지만, 뭐, 소유권은 없죠. 근데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죠, C가. 근데 E라는 사람한테 이제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그 자신의 소유권을. 그럼 D는 C한테 돌려줄 게 아니라 E한테 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E한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바로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된다 해서 반환 청구권 자체를 양도했구나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의 경우와의 차이를 지금 넘어가기 전에 약간 생각해주면 좋아요.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점유 개정은 양도인이 아직 갖고 있는 경우고, 반환 청구권 양도의 경우는 원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물건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다른 상태에 넘겨주는 경우인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죠. 그걸 인지를 하고 넘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모든 정보가 또 빡빡하진 않나요? 그 모든 부분에서 빡빡하면 숨쉬기가 힘들죠. 그래서 약간 편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어, 이제는 완전 또 다른 주제로 얘기하네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인데, 점유 인도를 받으면 그게 소유권을 넘어가는가? 약간 문제죠. 문제 상황이면 약간 뭐 problem and solution 해가지고 P라고 저는 체크를 해두는데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유효한 계약을 하고 공시를 했다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당연한 말인 거예요. 그러면 취득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부가 우리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 이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넘어가는 경우를 선의취득을 하는데 다만 또 우리 좋아하는 거 나왔죠. 다만은 뭐죠? 예외. 그럼 얘도 웬만한 문제로 나옵니다. 자,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에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자, 간접 점유에 의한 방법 중 점유 개정,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가 있었죠. 얘랑 얘. 이 중에서 점유 개정으로는 안 된대요. 그러면 얘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갖고 있던 경우에서는 선의취득이 안 되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넘겨줄 때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면 원치 않아도 넘어가네요. 이게 좀 유감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그러면 약간 이어지면서
다른 내용이, 화재는 연결되는데 다른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랑 등록이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애초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위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닌 거고, 애초에 안 되는 애들이 등기랑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되는 물건인데, 자, 그래서 니은, 어, 이런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 중에서 얘네들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또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건물이나 땅인 거죠. 얘네들은 또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선입취득이 어차피 안 된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게 되는 거고 너무 권리 보호를 가볍게 보는 게 돼서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위에 다른 동산들도 그러면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니까 권리 보호 경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금액대가 다르잖아요. 일반 뭐 피아노랑 뭐 비행기, 자동차랑 비교가 되냐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맥락이 뭐냐? 너무 비싼 고가의 재산들은 선입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좀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애초에 걔네들은 막아두자. 근데 나머지 그냥 우리가 평소에 물건이라 생각하는 애들은 점유 계정이 아닌 반환 청구권 양도일 때는 소유권을 넘겨주어 버리게 된다. 만약에 원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어, 그런 경우가 답니다. 그래서 막 뭐 요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들도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그래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이 보기 문제겠죠? 그래서 이 보기 문제까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갑과 을의 케이스가 있고 갑이 끼고 있던 그럼 직접 갖고 있는 거죠.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근데 이제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좀 정리해주면 아직은 반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달라면 넘겨주기로 하는 이걸 뭐라고 하죠? 아까 앞에서 네,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점유 계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점유 계정의 케이스로 보고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믿었고 충분히 주의했다. 그럼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을은 일주일 후 병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을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열로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한테 만약에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얘가 얘로 넘기는 거는 반환 청구권 양도겠죠. 왜냐면 지금 안 갖고 있잖아요.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니까. 그래서 갑이 형한테 그 물건을 줘야 됩니다. 약간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였다면, 약간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지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당연한 말이죠. 이미 얘한테 소유권이 그럼 소유자였기 때문에 넘어갔고, 점유율 중에도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반환 청구권 양도를 했으니까 얘한테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쵸? 아직 안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쵸? 왜냐면 점유 인도가 뭐였죠? 자, 점유 인도로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의 양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점유 개정이 됐으니까 점유 인도가 된 거로 보면 되죠. 더 큰 범주라서 더 당연한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 이거 약간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왜 여기서 긴장을 하게 되느냐? 점유 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왜 긴장을 했죠? 점유 개정은 선의취득에서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 양도는 선입취득이 되는데
점유 계정은 저 소유권이 안 넘어가져요. 그래서 뭐냐? 갑한테 일단은 소유권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을이랑 그 점유 계정을 해버렸죠. 그러면은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애초에 안 넘어갔어요. 왜냐면 얘한테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또 다른 뭐 정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요. 얘한테 소유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반지에 대해서. 근데 어 을이 병이랑 반환청구에 양도를 했는데 그거는 선의시득이 돼요. 그래서 얘한테 소유권이 없었는데 또 다른 누군가한테서 얘한테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로부터가 아니라 어 그냥 병은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하자까지는 맞는데 을로부터 받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그냥 3번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냥 중요하게 봤어야 됐던 이 예외를 딱 인지하고 있었으면 이거 점유 계정인데 딱 얘가 문제 있을 때 얘한테 소유권 없을 때 물어보겠구나라는 생각까지 가면은 이미 1등급일 거고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 어렵지 않잖아요. 생각보다는 이해를 했다면. 예외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기 쉽잖아요. 딱 변수를 주기 좋잖아요. 근데 애초에 우리들은 왜 이런 문제 어려워했냐? 아니 점유 인도가 있고 점유 계정이 있고 또 뭐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고 또 선의취득이라는 게 있고 뭔가 좀 정보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점유 인도의 종류로 이게 있었고 점유 계정은 직접 소유를 했던 거고 얘는 직접 갖고 있지 않았던 거. 그 차이라는 거. 근데 선의취득은 얘는 안 됐고 얘는 된다. 근데 선의취득이 뭐다? 소유권을 자기가 안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등록이나 등기인 것들은 비싸니까 안 된다. 선의취득 자체가. 그게 다였어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래서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이런 뭐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역의 점유 인도를 한 것도 된다. 왜냐하면은 어, 소유권이 그냥 선의취득이 반환 청구권 양도는 되니까요.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결과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답은 그냥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을 보기를 정리를 조금 잘 했으면 어떨까? 우리가 이제 실전적으로 봤을 때 보기를 조금 빠르게 읽으려고 하고 선지에서 시간을 쓰려고 하는데 보기도 지문처럼 조금 상황을 정리를 잘 해두고 지문에서 어떤 위치를 다루고 있는가 그거를 인지해 주면은 훨씬 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20학년도 9평 점유소유지문 해설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